구단의 담당자가 있고 이제 선수 측이 있고, 여기서 선수 측이라고 하면 선수 또는 대리인, 에이전트, 이제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도출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연봉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단 담당자는 이제 연봉 실무자가 있을 수 있고, 운영팀장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팀장, 단장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주전급 비중이 있는 선수들, 이제 그런 경우에 하죠. 요새는 일반 연봉 계약은 단장이 잘 안 하더라고요. FA 때나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어디 술집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좀 땡깡도 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술자리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액을 못 맞춰주면 구단에서 이제 선수를 술자리에 불러갖고 술김에 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무실에서 협상을 하는데 선수가 이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서 뭐가 날아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 연봉 협상을 직접 한 게 많지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연봉 협상은 별로 안 했는데 FA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선수들 많이 퍼주는 이미지잖아요. 연봉 협상은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좀 미안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는데요. 박민호 선수인데요. 20년도에 불펜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마담새 역할. 네, 그렇죠. 불펜에서 그 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봉 인상폭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거였어요. 너무 좀 적게 올라갔고 저도 좀 미안했는데, 근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선수를 대신 옵션을 조금 반영시켜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민호 선수는 이제 그런 경우였죠. 구단마다 다 연봉 시스템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선수나 에이전트나 이런 구단의 이제 독자적인 연봉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옵션이 맞나요? 그 있어도 연봉만 책정되지 옵션이 조항이 달려 있다라도 발표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옵션은 발표 잘 안 해요. FA 같은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옵션을 발표를 하는데요. 일반 선수 연봉 계약은 옵션 발표는 거의 안 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일부 구단에서 옵션을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선수한테 옵션을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은 그런 경우가 일부 구단은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옵션에 좀 폐해가 뭐가 있냐면, 선수가 이제 그 옵션을 1,000만 원을 걸 경우에 개인 성적에 너무 좀 치우치게 되잖아요. 단점도 있어갖고, 저는 옵션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좀 지양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SK에 있을 때 SK가 좀 연봉이 좀 후하다는 평이 많았을 거예요. 선수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SK가 조금은 많이 안 주긴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SK가 원래 타구단에서는 저기 내부 선수들 연봉 후하다는 평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SK가 좀 연봉이 좀 후하다는 평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연봉이 좀 박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팀이 좀 오랜 기간에 팀 성적이 안 좋았을 경우에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롯데? 노코멘트 할게요. 이제 고가 항목은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거를 경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구단 경우는 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경량 평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가웃에 기록원이 있으면서 이제 공헌도 평가,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 팀 공헌도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표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정성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수준일 것 같고요.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기록에 의존하죠. 5개구장 경기가 끝나면요, KBO 기록업체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아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8, 90%,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는 정성 평가가 1, 20% 이게 가미가 돼서 이제 고가가 이제 산정되는 거죠. 그래서 1년치가 다 모아져서 이게 연봉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가 항목은 비슷할 것 같고 거기에 배점을 얼마를 주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구단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 이견을 갖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타구단 선수하고 비교하기보다는 팀 내 선수라고 비교하거든요. A 선수는 이렇게 줬는데 왜 본인은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고 이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항목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FA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봉 협상이 되게 좀 뜨거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FA라는 게 있으니까 FA 때 보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서로 이제 감정 대립을 별로 안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FA는 거의 다 이제 에이전트가 하고요. 일반 연봉 계약도 이제 좀 일부 선수들은 에이전트가 나오고, 근데 아직도 뭐 사실 상당수 선수들은 일반 연봉 계약은 선수 본인이 합니다. 윤희상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워낙 똑똑하고 스마트하니까 그러니까 SK 때 이제 연봉 계약할 때 어떻게 연봉을 책정하고 이렇게 산정하는지를 이렇게 테이블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자기 연봉을 좀 추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윤희상 선수는 이제 그걸 다 자기 연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항목을 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봉 담당자가 되게 좀 어렵고 까다로운 선수?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아, 이 선수는 좀 어렵고 까다롭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봉 관련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이제 그 윤희상 위원이 현역 때 워낙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연봉을 엄청 많이 받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한 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8개 구단, 9개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8개 구단, 9개 구단에서 선발 투수들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한 선수들의 연봉 올라가는 금액이랑 총액 연봉이랑 제가 받는 연봉이랑 이걸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누군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05년도에 문동환 선수, 7년도에 윤성민, 2008년도에는 유현진, 장원준, 송승준 선수, 윤성환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장원삼, 11년도에는 윤성환, 차우찬, 이용찬, 김형민, 노경은 선수, 유재국 선수, 우규민 선수 막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다 기억을 해요? 지금 저는 이게 핸드폰에 저장이 아직 돼 있어요. 아니 그 서류를 예.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그런 것들을 혹시 나중에 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요.